10월 9일은 한글날이죠. 요즘에는 한류의 확산으로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증가하고 또 순수 한글로 이름을 짓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성명학회 예지연 회장과 함께 한글 이름의 우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면 한글날인데 우리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첫째는 이 한글의 자음은요,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이 발음기관의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세계 유일무이한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든 간에요, 하다못해 으태워도 이 문자 표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둘째는 천지인, 이 원리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체계적인 조합 구조로 이루어진 문자고요. 넷째는 표음 문자인 소리 글자로서의 장점입니다. 다섯째는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라 현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우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 한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소리 글자가 한글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오행의 파동 에너지가 숨어 있는데요. 이러한 오행의 원리를 사주 푸는 방식에 접목하여 연구된 성명학이 바로 한글 구성 성명학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의 예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름 안에 남편 떡이 없다고 하면은요, 그대로 남편과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운세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어서요, 제가 해례본에 나와 있는 오행도표를요 따로 준비를 했어요. 예. 지금 보이는 건가요? 네. 예.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 자음과 이 모음의 입안의 위치, 소리 분류라든가 신체 부위라든가 또 동서남북의 방위 등 있죠. 많은 정보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주를 분석하듯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나 이 성격적인 특성까지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한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한글 성명학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한글 성명학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용어가 다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게 한글 성명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한 40년 동안요, 동양 철학인 이 사주명리를 연구했는데요. 이 사주팔자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운명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반감이 느껴졌어요.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부모가 솔직히 나한테 너 태어날래? 이렇게 묻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주명리학을 꽤 오랫동안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타고난 사주대로 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그야말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요,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이들은요 진짜 치질이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 사는 것에 솔직히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한글 성명학입니다. 이 타고난 사주팔자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름을 통해 얼마든지 운을 개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연구한 것이 바로 한글 성명학입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줄여 이 옷의 비유를 많이 해요. 예. 나라는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다시 말해 내가 가난한 사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요. 그대로 평생을 부지런히 노력하고 산다 해도요.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남루한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지만요. 내가 옷이라도 이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요. 남들이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볼까요? 이게 바로 이름입니다. 태어난 내 사주에 그야말로 이름이라도 좋게 지으면 남들이 나를 거지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요. 좋은 이름을 갖는다고 거지 사주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록 거지 사주라도요. 이름이 좋으면 최소한 남한테 돈을 빌려 다니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름을 옷에 비유하신 게 좀 신선했는데 이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인의 정체성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파동의 언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파동의 언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제가 파동의 언어라고 말한 것은요. 소리에는요. 파동의 에너지가 있어요. 즉 사람마다 저 사람은 망할 거야. 저 사람은 망할 거야 하면 망하고요. 저 사람은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어르신들이 입조심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는요. 각각의 오행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 소리의 이 에너지가요. 당사자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제가 파동의 언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한글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글 이름이 어떤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름을 개명하고 이 달라진 사람들이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 보니까 한글 성명학을 배우게 된 것이고요. 또 공부하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 이름을 풀어보니까 정말 이름대로 사는 것을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요. 한글 이름을 이렇게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또 한글 이름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 데몬 헌터스가요. 요즘 왜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영화 제목을 갖고 풀이해 볼까요? 예. 자, 2025년 을사년가요. 데몬 헌터스를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저기 데몬 헌터스 저기 보시면은요. 440 수리하고 551 수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저기서의 440은요. 한글 성명학에서는요. 숨은 명예인 재능을 나타내고요. 551은 재물 운세로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한다면요. 한글 성명학에서는요. 중첩된 것은 흉한 작용으로 보는데 이러한 흉한 작용을 극해지면요. 도리어 이렇게 흥했던 기운이 좋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중첩된 재능, 사사를 학문형이 극하고 있죠. 이거는 숨은 명성, 즉 재능이 살아나고요. 또 중첩된 재물 5호가 1이 극하면요. 여기서도 재물이 살아나요. 그래서 재물의 논리에서는 551이 가장 좋은 수리 배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다가요. 입소문에 해당하는 명성 7, 8이요. 학문인 구공으로 직결되어 있는 데다 지지에 이러한 구공이 다시 또 사람몰이를 하는 인리에 직결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몰리는 겁니다. 또 그 이유가요. 제목에서 예고하듯이 지금 이 영화로 인해서 세계인들이요. 우리나라 고전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헌터에 보면요. 예. 자, 천간에
명성을 나타내는 칠팔이, 조상이나 부모를 나타내는 구공을 생해주고 있고요. 이 지지의 구공이 사람몰이를 하는 일리를 생해주고 있어서요. 이와 같이 영화 제목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데몬 헌터스가 영화 제목이라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죠. 만약 데몬 헌터스가 사람 이름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이름은요 한때 명성으로 인해서 많은 돈은 거머쥘 수 있지만요, 중첩된 인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재물이 다 나가기 때문에 평생 불러주는 이름에는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 영화처럼 한 시대를 풍미해가지고요 이슈가 되는 이 영화 제목으로서는요 그야말로 맞춤형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 또 궁금한 게 인공지능 AI가 또 화두잖아요. 이 AI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 30년간 성명학을 연구해 왔어요. 근데 이 타고난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이 한글 성명학을 어떻게 하면 널리 보급할까 고심하다가요. 세종대왕의 한글 철학을 바탕으로 이름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이 심리적 데이터를 분석하면요. 사람들이 한글 성명학을 단순한 미신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름 속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를 AI로 분석하면 과학적으로 재형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AI가 문자를 코드로 인식하듯이요. 한글 이름도 코드화하여 알고리즘으로 이 분석을 하면요. 이름 속에 담긴 MBTI의 심리 유형이라든가 전반적인 인생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성명학은요.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이와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과학으로서 한 단계 발전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성명학회 예지연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